네, 이번엔 맞섰다고요.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타이틀 지금 나왔습니다만 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후폭풍, 지금 일파만파 뭐 이런 표현 쓰는데 네. 소비자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왕왕 그런 일이 있었던 거인데 없었진 않았잖아요. 과거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하고는 급이 좀 다르다? 이런 평가들인데 뭐가 다른 거죠? 일단 과거에 우리가 이제 유출 사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통신사도 통신사고 뭐 플랫폼들도 중간중간에 이제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들과 지금의 사태가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는 유심 인증키까지 해킹이 당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게 도대체 뭔데라고 하신 분들에게 좀 짧게 설명을 드려보면 그렇죠. 이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명의를 다른 제3자가 도용을 해서 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금융계좌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2차, 3차 피해가 굉장히 또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고 또 그 피해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어떤 해킹이 이것도 문제지만 네. 핵심적인 이 유심 인증키까지 해킹이 당했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유심을 계속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SK텔레콤 주가에는 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사실 독과점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정도 지금 조정으로 흐르고 있지. 만약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런 사태가 터졌다면 어제 좀 하한가였었고요. 오늘도 좀 하한가였을 그런 사태거든요. 기업 그렇죠. 존폐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뭐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동을 해야 되느냐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지금 사태가 심각한 부분이다 보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플 수밖에 없고 네. 이 어떤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도를 제가 정확히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네. 이게 어느 부분에서 해킹을 당했는지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SK텔레콤이 내놓은 지금 보안 강화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이건 사후 약방문 같긴 한데 물론 재발 방지는 당연히 모든 일 터지고 나면 재발 방지를 뭐 다 약속합니다. 약속만 합니다. 네. 네. 또 터집니다. 근데 그렇죠. 자, 뭐 뭘 보안 강화를 하던가요?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좀 먼저 알려주고 네. 어떻게 보면 미리 강화를 했었으면 괜찮았을 법한 이슈가 사실 발생하고 나서 바로 알려진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들만의 절차가 있었겠죠. 하지만 네. 이제 그들만의 절차를 밟고 올라오는 과정에 한 4, 5일 정도의 어떤 텀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됐고 또 원론적으로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뭐 인증에 대한 방식을 추가한다든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체 그러니까 뭐 지문이라든지 얼굴 인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라든지 아니면 1단계 인증에서 뭐 2단계, 3단계 인증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통이 터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명의를 해킹당한 것도 우리인데 그 불편함을 또 감수해야 되는 것도 우리이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서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 교체 자체가 물리적인 교체라도 좀 빠르게 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픈런을 해서도 지금 유심이 없어서 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 펼쳐지가 있다 보니까 과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이야기들이 주주들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원론적인 강화 말고 뭔가 색다른 조치 아니면 더 강력한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주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안정시키고 안심시키고 소비자들을 좀 달래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또 제가 SK텔레콤 입장이 돼봐도 마땅한 묘수는 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답답한 답보 상태에 빠져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심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만 바꾼다고 될 건 아닌 것 네. 같고.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이런 사고 발생이 되거나 해킹이 되면은 그 절차를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꼬아버린단 말이에요. 복수 맞아요. 절차가 되면은 이게
피곤한 건 소비자들이죠, 그렇죠. 사실. 과거에 보면은 왜 우리 단순한 네 자릿수의 숫자에서 맞아요. 그게 너무 노출이 빨리 되니까 그러면 6자리, 8자리 그렇죠. 거기다가 전화번호 중복한데 주민번호 중복한데 특수문자. 뭐 특수문자 써. 그러면 이게 점점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다 헷갈려. 맞아요. 그죠? 맞아요. 저도 지금 몰라요. 어디에 뭘 가입해놨는데 맞아요. 맨날 아이디 문자 넣으라 그러면 맨날 틀려. 포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소비 절차에서는 자꾸 벽을 치게 되는 안 좋은 악영향일 텐데 말씀하신 인증이 생체 인증은 조금 요즘 그래서 다 폰마다 이 생체 인증 얼굴 인식 그렇죠. 하잖아요. 네. 좀 편하던데. 네. 그런 방법들이 좀 있으면 좀 강구되면 더 좋겠고. 네. 다만 이제 고 유심이라고 하는 게 해킹이 되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금융 계좌를 개설해 줘야 되는 금융권들, 그렇죠. 은행, 그다음에 보험사, 뭐 GA 증권사. 같은 데도 요즘 네. 뭐 좀 그렇다 그러던데. 이 뭐 앱 기반의 인증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심이니까 네. 차라리 앱, 우리가 쓰는 애플리케이션? 네. 어플에다가 뭔가 이제 보안 강화를 통해서 이런 유심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에 또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없었던 기술이 아니고 있었던 기술이긴 한데 도입 시기라든지 도입할 어떤 명분이 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와서 조금 지나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번 사태에 가장 1차적인 수혜를 받는 업체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땐 당연히 유심을 만드는 업체겠죠. 유심을 지금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니 빨리 가서 교체를 받아라라고 네. 했으니 유심이 필요하니 1차적으로는 코로나 유비벨록스. 터지고 진단키트 막 그렇죠. 갑자기. 예. 유비벨록스라든지 엑스큐어가 지금 그래서 가장 선두에서 어제도 상한가고 오늘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엑스큐어는 뭐 속된 말로 점상. 그렇죠.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을 좀 거고. 올라가다 밀리고. 네. 그러니까 유비벨럭스와 또 엑스큐어의 차이는 뭐냐면 유비벨럭스는 전체 매출의 100%가 SK텔레콤 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향도 있지만 KT 향도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만약 혹시나 다른 쪽으로 옮기시더라도 네. 엑스큐어의 제품은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약간 두 호환성이 기업의 된 그렇죠. 두 기업의 차이점을 좀 굳이 따져보자면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지금 약간의 차이는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고요. 주가도 저렇게 강약이 조금 다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돌고 돌아서 보안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제 앱 기반 인증에 사실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라운시큐어라는 기업이 라운시큐어. 있는데 라운시큐어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예요. 왜요? 액면 병합 때문에. 병합 때문에. 하필이면 타이밍이 만약 이게 지금 거래가 됐으면 거래가 되고 있었으면 또 또, 대장주가 바뀌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라운시큐어가 다음 주에 이제 거래제가 되거든요. 이런 이제 또 안타까운. 네,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당장에선 보안주들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때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제 자생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거를 추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 2배, 3배, 뭐 5배, 6배 올라가면 나오는 이슈가 대주주 매도 혹은 그렇죠. 증자에 대한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지금 보안주들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이 형편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저는 지니언스라고 하는 기업 혹은 아톤이라고 하는 기업 이 두 기업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기업들도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또 디페이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다 보니 네. 관련주로서 움직임들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슈는 이슈로 끝났었죠. 그때 디페이크 이슈가 한창 되고 나서 그들이 그 본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가? 돈을 그때도 못 벌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여전히 실적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은데 주가가 올라왔다? 그럼 이걸 또 이용하려는 쪽도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있겠죠. 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유심 교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전체 매출이라든지 혹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보안주에 저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래 재개가 된다면 저는 라운시큐어가 가장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톤이라는 기업이 저는 가장 좋지 않겠는가? 혹은 차선책으로. 그렇죠. 네. 지니언스라고 하는 기업도 체크를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보안주는 우리가 다다음 달 되면 6월 달에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보안, 안보, 인증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선거 뭐 또 이거 그렇죠. 이번에도 굉장히 말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뽑아보자라고 하면 또 아톤이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안주라고 해서 지금 다 가지고 가는 것보다 네. 덜 오른 쪽을 후발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하시기보단 명분이 있는 기업과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네. 종목을 좀 선별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거래량이나 유동성, 환금성 측면에서는 아톤 조금 흥미롭네요. 그렇죠. 진니언스는 잘 모르겠네. 그렇죠, 네. 주가도 이미 한번 뭐 뽑아 드셨나 그렇죠. 보네. 역시. 네. 뭔가 좀 그렇다. 네. 자, 아톤까지만.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유심이 지금 해킹이 됐어요. 근데 통신사를 소비자들이 이동을 막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뭐 상대적인 수혜가 될지 아니 여기 털렸는데 해킹이 뭐 적이라고 완벽한가?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고객 이동이 뭐 지금 현재 좀 움직임들이 있던가요? 움직임은 통신사 이동? 있다고는 해요. 네.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두 가지의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SK텔레콤인데 일단 첫 번째. 근데 그게 첫 번째라기보다 내 지금 결합 상품 어떡하지? 네. 이것들이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절차상의 번거로운 또.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죠. 언제든지 이동을 해도. 하지만 뭐 가족과 결합을 했다거나 인터넷이라든지 유선 TV와 결합을 했다거나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KT라든지 LG U+를 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지금 해결을 보는 것들을 조금 더 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부분은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뭐 KT는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LG U+의 엄청 추가적인 급등을 바라는 것은 조금 욕심일 수는 있겠다. 네. 대신에 LG 헬로비전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유심 칩에 대한 어떤 보호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아이즈비전이라는 기업이 있고 네. LG 헬로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즈비전도 그렇고 LG 헬로비전도 제가 앞서서 1단계는 가장 최선단에는 유심 교체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그다음에는 보안주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유심 칩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또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땐 두 기업밖에 없습니다. 아이즈비전과 LG 헬로비전. 근데 이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윗구리가 굉장히 좀 빨리 달리는 기업이기는 해서 네. 저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기업이긴 한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확실히 이쪽에 대한 거래량들이 좀 붙고 있어서 어허. 오늘 저는 가격적으로 4,000원이라는 죄송합니다. 3,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만 좀 올라오게 되었을 때 네. LG 헬로비전도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적으로는 SK텔레콤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또 이 또한 지나가리, 또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지나? 뭐. 안 됩니다. 네. 네, 이런 기업은 네, 지금 당장은 저는 보시면 안 된다 생각을 SK가 하고요. 요즘 이상해. 왜 저러지?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슈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독과점 형태의 시장 조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안일했었던 과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던 상황. 그리고 SK텔레콤은 사실 우리나라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최선단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야 됐던 기업인데 네. 그러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통신주 하면 지수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로 그렇죠. 뭐 좋든 안 꼽잖아요. 좋든 통신료는 따박따박 나간다. 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요새는 같은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라든지 음식료 업종에도 너무 수익률적으로 뒤지는 모습을 좀 보인 상황이라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KT보다 SK텔레콤이 주가가 너무 부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하고 뭐 KT, LG U+ 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라든지 네. 신규 공략을 하실 타이밍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대마불사로 접근하기에는 난해한 시점이고 그렇죠. 이슈가 워낙 조금 크다 이렇게 보는군요. 뭐 끝에 뭐 결론은 이거 아까 중간에 들었기 때문에 빼고 혹시나 하나만 더 여쭈면은 그 이 위성 사업자, 위성통신 사업자 뭐 이쪽으로 영역이 조금 접목이 돼서 기존에 어차피 해외에서 위성통신 사업자가 들어오잖아요. 스타링크나 뭐 원웹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은 국내 통신 사업자, 이 지상망 사업자들하고 결합을 이렇게 조인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걸로 조금 돌파구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통신 부품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통신 부품주. 그러니까 통신 부품주 하면 오픈랜이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애플의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도 그렇고 요새는 C커널로 어떻게 보면 충전 단자가 이제 통일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호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오픈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픈랜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솔리드가 지금 최선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어떤 혹한 날씨에도 버틸 수 있는 재질을 또 만드는 통신 부품 소재 쪽에서는 RFHIC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 통신주라든지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이라면 이 두 기업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 아마 5G 하면 여러분들 뭐 KMW, 오이솔루션 예전에 한참 거론이 됐었던 그렇죠. 기업들 떠올리시겠지만 네. 그들은 실적이 워낙 좀 저조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두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의 영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6G나 뭐 이런 쪽으로도 가거나 위성 사업자 뭔가 통신사들도 타개하는 뭔가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런 이슈로 기업들 네. 거기까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맞수다는 통신 관련된 이슈가 등장해서 심도 있게 좀 한번 봤고요. 관련 기업들도 좀 들어봤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